네, 안녕하세요.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. 최근 이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관련해서 IB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 공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은 주입식 교육이다, 아니면 획일화된 교육 방법이다라는 거겠습니다. 특히 성공하는 데 있어서 문제 한 개를 더 맞추고 못 맞추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. 실제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고할 수 있느냐,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공교육만 하더라도 이미 그런 사고력과 탐구를 요하는 과정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. 이제 좀 더 확실한 게 무엇이냐면 이 IB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IB라고 하면은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데, 1960년도 스위스 제네바에 유엔 주재원들이 많이 오게 되었는데, 이 자녀들도 어쨌든 세계 각국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. 이 자녀들이 대학 입학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야,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하지? 라고 하다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세계 어느 대학교든 또 양질의 교육을 받아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 IB 교육이 만들어졌던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IB 교육만 제대로 이수하게 되면은 이거를 참고하는 세계 어느 대학교든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. 우리나라에서도 국제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만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. 이게 또 영어 교육이다 보니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이 금액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였겠죠. 1,000만 원대가 훌쩍 넘어가니까요. 그래서 공교육에는 사실상 좀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, 지금 각 시도 교육청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. 특히 우리 대구는 정말로 이제 좀 선도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대구와 제주도가 한 5년 전쯤부터 가장 빨리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. 특히나 이제 대구는 정말 이 확대폭을 엄청나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. 거의 매년 한 5개씩은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, 앞으로도 좀 늘어나게 하려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 전국에 있어서도 참 앞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. 이 교육 과정이 그게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으로 나눠져 있을 거잖아요. 초등학생을 보고 PYP, 그리고 중학생을 보고는 이제 MYP, 그리고 마지막 고등학생은 D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물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DP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아무래도 대학 입시와 가장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대구 IB 월드스쿨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현재 월드스쿨은 24개 교육입니다. 이게 오늘 날짜인 5월 13일을 기준으로 대구 교육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. 초등학교는 한 9개 정도 되고요. 중학교는 10개, 그리고 고등학교는 5개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고등학교가 요 오른쪽 5개 붙어 있고요. 그 중간에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학교들,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24개 교 말고도 후보 학교라든지 관심 학교가 있는 상황인데요. IB 국제학교로서 인정을 좀 받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단계들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을 다루고 있지만 이 부동산과 학군의 관계는 항상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흐름, 트렌드들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, 질문들도 많이 들어와요. 그래서 IB 초등학교가 있는 곳이 어디죠?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시곤 했는데, 그만큼 지금 좀 화두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의 연계성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. 그래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라면 고등학교 과정인 DP가 핵심이라고 얘기는 해보겠지만은, 고등학생쯤 되면 사실 이미 머리가 좀 굵어질 대로 굵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. 갑자기 우리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토론형으로 논소를 해보자 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것이 이제 핵심일 거고, 그럴 거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좀 할 수 있겠느냐,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는 크게 2군데 정도가 좀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, 이제 중구 지역에서 경부 4대 부설초를 보내거나 아니면 동독초를
보냈을 때 이거 다 IB 초등학교입니다. 이제 바로 옆에 경북대 사대부설 중이 있고요. 또 이제 인접해서 사대부설고가 있게 됩니다. 요런 곳 아니면은 이제 우리 흔히 테크노폴리스라고 부르는 지역들이죠. 현풍초, 포산중, 포상고를 이제 바로바로 보냄으로써 또 연계성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초중 연계 가능한 곳, 이런 거는 그냥 제가 대충 입지 보면서 적어 놨는 거기 때문에 꼭 재확인이 필수이고요. 남구 쪽에 영선초, 대구중, 농공 지역의 남동초, 농공중, 그리고 이제 달서구 지역의 덕인초, 월배초에서 이제 대건중,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구가 달라지긴 하죠. 수성구 중앙초에서 바로 옆에 길 건너편인 이제 청구중, 이렇게도 아마 일단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계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카카오 맵에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. 정말 뭐 초등학교만 딱 보내고 끝낼 것도 아니고, 아니면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딱 보내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연계성이 참 중요했고요. 그렇게 치면은 여기 중구 지역이 초등학교 두 곳과 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좀 관심이 많이 가고 IB 스쿨 기준으로서는 가장 뜨겁다라고 얘기를 해볼 겁니다. 그래서 아무튼 우리 대구에서는 중학교를 지역 내에서 우선해서 좀 뽑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, 그러면 중구 지역 내에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, 상대적으로 그러면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를 갔다가 중학교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탈락자도 나온다,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. 가면 갈수록 경쟁이 좀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고요. 반대로 이제 좀 더 수월한 곳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테크노 지역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현풍 초등학교를 보냈다가 포산 중학교를 갔다가 마지막으로 포산 고등학교까지 감으로써 뭐 그렇게 거리 차이가 나지 않는 지역에서 이 IB 교육 과정을 모두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보여지고요. 그 밖에 우리가 평소에 뭐 입지적으로 뛰어나다라고 하는 곳은 아니지만은 뭐 농공에서도 바로 옆으로 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아무튼 우리가 또 학군만 따져볼 건 아니기 때문에 인프라를 같이 누리면서 보낼 수 있는 게 어디일까를 같이 생각해 보면요. 일단 경대병원역 쪽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뭐 대봉동 일대라든지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간다, 눈길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. 아니면 기존에 학군 강자가 있죠. 이런 달서구 지역 내에서도 이런 월배 초등학교와 그리고 덕인 초등학교 가까이에 또 대건중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연계성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다만 현재 시점만 딱 놓고 볼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런 IB 스쿨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어날 것까지 생각을 해서 내 아이 초등학교를 어디 보내면 좋을까 이제 계속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 이런 IB 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대입 성적이죠.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는 훨씬 더 방향성이 넓어진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해외 대학에 또 진출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. 실제 결과도 좀 대부분 국내에 있는 학교들을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교들이 IB 전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냥 수능 성적을 보지 않는 전형을 좀 노려보는 식으로밖에 행동을 못해서 이게 대입 성적에 있어서는 참 문제가 많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. 실제로 일본이 이런 IB 교육을 먼저 대입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도 바로 그러한 측면이었었고요. 자, 그래서 이런 1기 IB생들의 대입 성적들이 참 중요하게 되었는데요. 24년도 올해에 결과들이 다 발표가 되었었습니다. 그런데 생각보다 이 결과들이 너무 괜찮았다라는 거예요. 경북대 사대부고에서도 이런 대입 성적이 나오게 되었는데 총 30명이었었고요. 뭐 캐나다의 토론토대를 4년 장학생으로 간 것부터 시작해서 뭐 디지스트 8명, 그리고 서울 주요 대학교의 나머지 22명이 또 전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뤄냈기 때문에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대구 국제고에서도 괜찮은 성적들이 나오게 되었고, 제주도에서는 표성고라고 하는 곳이 또 진행 중이었거든요. 그런데 뭐 이 IB 교육을
본격적으로 하기 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대학 입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, 특히 이번이 가장 최고의 성적을 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. 야, 그래서 이거 나름 경쟁력이 있네라고까지 이제는 좀 해석해 볼 만한 여지가 있겠고, 다만 뭐 어쨌든 뭐 2, 3년 정도를 더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결국 이게 하나의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제 대구 전체 학교 30%까지 아이비 스쿨로 만들겠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제부터가 좀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.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뭐 받았던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주의식이 많았었죠. 뭐 정말 달달 외우고 암기식, 저는 정말 암기식을 못했었어요. 근데 어떤 뭐 현상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대화를 통해서 폭넓은 지식까지 얻어낼 수 있는 이런 교육 과정이 뭐 대입 성적이나 뭐 부동산 가격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방향성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 어쨌든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런 부동산에 대한 관심까지 놓칠 수는 없으니까 이런 IB 중심으로 있는 곳들의 가격 변화는 또 어떻게 될까.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대구에서 가장 학군이 뛰어난 데가 수성구라고 볼 수 있는데, 야, 수성구는 지금 이런 IB 교육을 시도하는 곳이 거의 안 보이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성구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까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지켜보면은 또 재밌는 상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자, 아무튼 이런 IB 학교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날 상황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고요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